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어 수박 빈티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연남동을 찍고 효자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신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신사, 그러니까 역삼하고 효자하고 합치는 거예요. 이제 효자 수박은 이제 한 달 남았고요. 역삼은 빠졌고, 그래서 이제 신사 수박에서 메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가 화수목금토 11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했는데, 이제 월화수목금토 주 6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자 오시는 분들이 그 선호하는, 또 친하게 느끼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건희씨가 편하고 누구는 수박지원 양이 편하고 그럴 텐데, 이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수박지원 양과 건희씨가 함께 일을 할 거예요. 거기가 한 평수가 한 40평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직원 2명이 일해도 좀 벅차죠. 한 명은 뭐 온라인 담당하고 그 사진 촬영하고 업데이트하고, 한 명은 고객 응대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한꺼번에 2-3명만 오더라도 이제 직원 2명 가지고는 조금 아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뭐 가게 하나 줄이는데 직원들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 종종 하시는데, 네, 당연히 다 같이 가죠. 네, 신사 수박은 이제 26일날 화요일날 가오픈할 예정이고요. 2월 1일날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다 가다가, 아마 가로수길 근처니까 오다 가다 오시기 좀 편할 거예요.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 구해보려고 좀 노력했으니까 접근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박 빈티지는 이제 빈티지 샵 중에서는 좀 독특하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잘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독특한 게 2개가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오프라인 샵이 있었고, 시작할 때부터 직원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르바이트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좀 같이 으쌰으쌰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옷 입혀보고, 야, 지금 앞에 K3가 K5가 먹던 캔을 그냥 창밖으로 확 집어 던지네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빈티지라는 옷의 특성상 실제로 입어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옷을 아주 예민하게 구매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대충 보고, 또 그렇게 빈티지 그렇게 비싼 옷들 아니니까 그냥 감 오면 사는 거죠. 그리고 좀 잘 안 맞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환불해도 되지만, 뭐 사실 이 빈티지 샵들은 환불을 잘 안 해주죠. 그럼 갖고 있다가 뭐 적당한 친구 나오면은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입어보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수박 빈티지를 시작할 때 그 목표가 이제 좋은 물건을 많이 모아서 정말 근사한 샵이 돼야지, 아니면은 매출이 높은 샵이 돼야지, 이런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30-40대 중년의 아저씨들이 재밌게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편하게 오다 가다 들리고, 꼭 어디 골프장 안 가고 단란주점 안 가고, 그래도 옷 하나만으로 재밌게 2-3시간 놀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샵에서는 오프라인을 먼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뭐든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수익이, 매출이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월세를 그렇게 잡는 거는 사실 도전이었어요. 괜찮아요. 인건비야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괜찮은데 참 왜 이러지? 인건비는 제가 안 받으면 근데 월세는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역삼을 구할 때 1,100을 중심으로 구했어요. 1,100을. 근데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을 구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딱 처음 본 공간을 그냥 골랐어요. 처음 본 공간인데 두 번째 보러 갔는데 그 공간은 잘못 보여준 거래. 그래서 여기를 보시라 해서 두 번째로 본 공간하고 계약한 거예요. 오프라인에 갖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뭐랄까 장점이에요. 특히 빈티지 샵을 하는 건. 왜냐면은 물건만으로 어필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공간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직원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가 조금 더 쉽죠. 아무래도 물론 그만큼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저는 일단 자본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최소한으로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못했죠. 보통 인테리어 싸게 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역삼이 한 10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 3천만원 깨지는 거예요. 3천만원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50만원 주고 좀 기존에 있던 거 철거를 하고 정말 그냥 되게 투박하게 보면 천장도 빵꾸 나 있고 그냥 다 뜯어가지고 석고보드 그냥 나와 있고 그 석고보드 위에 제가 그냥 페인트 사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 그 데코 타일 다 까낸 거 위에다가 그냥 에폭시 제가 바르고 에폭시를 하면은 하도를 치고 상도를 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가 다 능력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상도만 2번인가 바르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탁 낮췄습니다. 역삼 수박 그러니까 1호점은 어떻게 해도 공간이 힘이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강남역 뒤에 그 먹자골목 있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골목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그렇게 별로 안 좋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안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밑에 노래방 있고 술 마시는 노래방 있고 여자 부르는 노래방 있고 그 1층에는 삼겹살집 있고 2층은 그냥 하여튼 이게 옛날 건물이에요. 전당포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수방에 첫 정을 준 손님들은 그런 공간도 이제 매력 있어 하죠. 정이 들기 때문에. 근데 쨌건 여기에 인테리어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을 써봤자 효과도 안 날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실제로 든 돈은 50만원 철거비 그 다음에는 무조건 들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채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구들하고 조명 이런 거에 힘을 좀 많이 줬죠. 그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들을 주로 놨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 공간이 모던한 그릇이었으면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많은 외국 일본 빈티지 샵들을 다녀보면은 그 톤 앤 매너가 다 비슷해요. 공간에 그 빈티지한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느낌들이 아주 동일해요. 막 카페트 막 페르시안 카페트 깔려 있고 막 그 옛날 미국에 있었던 막 코카콜라 뭐 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 라따문따 같은데 예전에 홍대에 있었을 때 라따문따 같은 그런 바이브 아니면 옴니피플 같은 바이브. 근데 이제 그게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이 필요하죠. 근데 수박은 후발주자고 조금이라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차별성이 그냥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뭐 좋아하지, 난 진짜 그런 오리지널리티의 오리지널 빈티지 바이브를 좋아하나? 그럼 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빈티지하고 낡고 이렇게 터프하고 그런 박력 있는 것들을 되게 박력 있는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좀 모던한 그릇에 담고 싶다. 그래서 그 그릇과 컨텐츠 사이에 약간 부조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런 대조,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벽도 하얀색으로 칠하고, 물론 그런데 이제 벽도 하얀색으로 칠하지만 약간 빈티지한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그때 그 컬러 이름이 그 나바조 화이트였거든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 인디언들의 어떤 그런 느낌? 바닥은 그냥 복식 깔고, 그리고 행거도 다 직접 짰는데 좀 그러니까 진한 나무가 아니라 밝은 브라운, 되게 보통 빈티지샵 가면은 젓갈색의 티크우드 컬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되게 월넛보다 좀 더 밝은 색깔의 브라운을 써서 하고, 그리고 요소에 무인양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실제로는 컨셉추얼하게 안에 집기를 다 무인양품으로 넣어보고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비싸니까 못했죠. 그럼 재밌겠다. 제가 무인양품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인양품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해 본 적도 있고, 무인양품은 책을 사서도 많이 공부하고 막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경영 철학 이런 것도 외워보고 막 그랬어요. 이 버스가 왜 이럴까? 네, 어쨌든 그건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공기청정기, 스탠드, 뭐 주전자, 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무인양품으로 많이 썼어요. 아이고, 그냥 지나간다. 네, 저는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anyway. 벌써 4시가 넘었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오프라인을 어떻게 잡으려고 했냐면은 이제 빈티지하지만 모던하게, 그래서 바닥도 거뭇거뭇한 게 그냥 살아나게, 터프하게 약간 빈티지 느낌을 주고, 벽은 나바조 화이트로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물들은 무인양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미드 센추리 모던 것들을 좀 섞고 그랬죠. 그래서 뭐 유치하지만 뭐 루이스 폴센 PH5도 달고, 뭐 임스 체어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한스 바그너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데니쉬 것들도 많이 갖다 놓고 잘 썼죠. 지금 신사동에 옮겨놨는데 다 제 역할 합니다. 다 막 테이블 하나에 막 그래도 한 500, 뭐 사이드보드 하나에 뭐 600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샀어요. 미쳤죠. 근데 그 이유는 일단 땅하고 벽에 처바른 게 아니니까, 망하면 어쨌든 내가 들고 가서 우리 집에서라도 쓸 수 있잖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을 이제 할 때 그렇게 생각했고, 오프라인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선이에요. 동선을 어떻게 디자인해 줄 것이냐.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러서 오랫동안 물건을 쳐다볼 수 있는 동선을 짜주고, 그 최적의 스팟에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가장 팔고 싶은 물건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근데 이제 못 배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그거를 제가 두 번 세 번 깊이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얕아서 제가 그거를 이제 두 번 세 번 고민 못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했어요. 빈티지 샵은 디스플레이가, 오프라인 공간 얘기하면서 디스플레이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빈티지 샵은 디스플레이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모던한 그릇에 담기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컨텐츠들이 거의 비빔밥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컬러도 다 다르죠, 형태도 다 다르죠. 왜냐면 다 한 개씩이니까. 예쁜 편집샵 같은 거는 탁탁탁탁탁 걸어놓고 나머지 것들 다 뒤에 쟁여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빈티지샵은 그게 안 되니까 그 궁합 맞추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트롤에 입점할 때 스트롤이 되게 모던하게 공간 디자인 잘하는, 진짜 막 금메달 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행거 장을 진한 그레이로 짰는데 빈티지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갖고 있던 엄청 궤목, 큰 두꺼운 궤목, 그거를 두 판을 가져가서 깔고 그 위에 빈티지들 좀 잔이나 이런 거 놓으니까 좀 살더라고요. 저는 지금 월세가, 오프라인은 월세가 제일 문제죠. 사실 빈티지의 유형이 있는데, 빈티지를 유통으로 접근해서 빈티지업을 한다면은 몫이 제일 중요해요. 1층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근데 이 빈티지를 패션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는 사업 유형이라면은 몫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간판 없는 가게로 3개를 했잖아요. 다 그냥 길 가다가 워크인이 저기 빈티지샵 있는데 구경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온 경우는 이 3년 통틀어서 100명이 안 될 거예요. 100명이 뭐야. 다 인스타 보고 굳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굳이 찾아오는 손님들인 거죠. 그러면은 몫이 조금 안 좋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좀 찾아다니고 한적한데, 저희는 그 두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빈티지를 이제 패션으로 접근해서 하는 데기 때문에 이제 몫이 제일 중요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다만 접근성, 지하철역하고 가까우냐, 주차가 되냐, 뭐 이 정도를 생각했었죠. 그리고 월세도 그런 게 있어요. 월세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월세가 비싼 그 이유들이 내 비즈니스에 그게 유효한가는 따져봐야 돼요. 안 유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카페 할 자리인데 우리가 들어갔어? 카페가 됐으면 되게 잘 됐을 텐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에 이제 안국동에 저희가 2호점을 이제 한남동에 내려다가 이제 그게 빠그라지고 그 안국동에 있는 어니언 옆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어니언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서 이제 어니언 대표님이 여기를 약간 좀 멋진 스팟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박 빈티지 들어오고 그 옆에 뭐 들어오고 이걸 좀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갈 만한 데는 너무 작았고 예산상. 근데 어니언 옆에 지금 서브웨이 자리가 원래 뼈 해장국집이었거든요. 1층에 한 20 몇 평 되고, 거기가 딱 적당한데 거기가 600인가 그랬어. 보증금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어니언하고 뒷마당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저런 재밌겠다. 근데 우리가 월세를 600을 어떻게 내?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그러니까 그 건물주하고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 3달 그냥 공짜로 줘볼게. 해봐. 600이 왜 600인지 알 거야. 매출 무조건 나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 월세가 막 2배 이상 비싼 거 아니면은 도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박 역삼은 160만원 정도 냈어요. 부가세 포함하고 뭐 관리비 다 포함하면은 16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이제 부동산한테 100만원에 구할 거예요 이렇게 던졌어. 근데 보통 한 120만원짜리도 보여주잖아. 120만원 보여줬어. 그럼 120만원짜리를 했어. 근데 했는데 결국 나오면 160인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관리비 한 2-30만원 들어가고 부가세 16만원 12만원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근데 이제 수박은 감사하게도 이제 월세 한 달도 밀려본 적 없고, 저는 매출에 한 월세가 한 10% 정도 차지하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매출에 월세가 한 10%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 인건비도 한 10% 정도, 사장 인건비 빼고 한 10% 정도, 20% 정도, 한 명당 10%씩, 한 명당 10%씩 하면 저희는 20%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수박이 한 연매출 한 3억 정도 하면 거기에 한 10%는 월세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한 30%는 네, 뭐 이제 저축하고. 오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 있을까요? 오프라인을 하다 보면은 돈 들어갈 게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화재보험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하나 드는데 한 8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인터넷 하는데 뭐 한 3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럼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뭐 CCTV 달면 또 얼마 들어가고, 뭐 070 전화기 쓰면 또 얼마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하면은 진짜 신경 쓸 게 많아요. 뭐 디스플레이 바꿔야죠. 뭐 창문에 뭐 행사했을 때마다 시트지 바꿔야 되죠. 간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용하는 거는 거의 종합 예술에 가까워요. 거기다가 이제 손님과의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주고받는 어떤 인터랙션까지. 그러니까 뭐 진짜 진하게 들어가면은 고객 응대할 때 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톤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왜 W 호텔이 이제 웰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실제로 첫 인사가 웰컴이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톤 앤 매너를 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재미긴 하죠.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변수가 있죠. 막 저가 생각나는 거는 막 에어컨에 번개 떨어져 가지고 막 에어컨 산지 얼마 안 나는데 막 수리비 한 30만원 나오고, 뭐 화장실 막히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막 토하고 가고, 역삼은 지하가 술집이어가지고 막 계단에다 토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하면은 옆 가게하고의 그 어떤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진짜 커요. 부동산에서는 상권은 봐주는데 옆 가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안 봐주잖아. 저는 그 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삼동에 있을 때는 DI 테일러 있었고, 효자동에 있을 때는 갤러리 우물 있었고, 그리고 연남은 아이디어 있고, 그리고 신사는
땡큐 스튜디오라고 요즘 좀 잘 나가는 사진 찍는 곳인가 본데, 뭐 아직 이렇게 제대로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스크샷 민수기 대표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죠? 네. 옷을 하면은 오프라인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저는 알차고 실한 빈티지샵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갖춰지면은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비슷한 톤 앤 매너를 가진 신사수박도 그렇게 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신사동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피팅룸. 힘을 제일 많이 줄 거예요. 제일 비싼 가구도 피팅룸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화장실. 그 정도? 오늘 뭐 들으실 만한 이야기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네, 오프라인 하는 게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또 특히 지금같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조심스러운 시절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3의 공간을 찾는다는 거. 제1의 공간 집, 제2의 공간 직장이나 학교, 제3의 공간.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그걸 노린 거였거든요. 제3의 공간은. 내 공간은 아니지만 내 공간 같은, 익숙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단골을 좋아했어요. 늘 가던 카페만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갔던 카페들은 다 망했어요. 이상해. 사람 없는 데를 좋아해서 그럴까 봐. 수박 빈티지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순 없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정말 그런 누군가한테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아무한테도,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친구들. 근데 손님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놀러 오세요.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세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리테일 플레이스다 라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나름 여기는 물건을 판다. 물론 지나가다 그냥 오셔도 되고, 얼굴 보러 오셔도 되고, 화장실 가려고 오셔도 되고, 다 돼요. 다 웰컴이에요. 근데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거 되게 뭐랄까, 저자세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저자세. 그래서 저희 공간은 편하게 오셔서 놀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가도 진짜 돼요. 저희는 매출이 충분히 나와요. 저희는 돈 잘 벌어요. 벌 만큼. 뭐 뒤지게 버는 건 아니지만 월세 내고 직원들하고 같이 밥벌이 할 만큼은 벌어요. 그래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가서 어떡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치만 제가 제 입으로 놀러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놀러 온 사람 중에 얻어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빈티지 하나에 막 50만원 100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5만원 10만원 하는데 그냥 툭툭 사기에 그렇게 안 빡세거든요. 아유 늦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요번에 새로 출시한 SVC 트위드 헌팅 자켓입니다.
그린 컬러고요. 나름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카파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훌륭한 퍼포먼스다,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쫙 요렇게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좀 낙낙하고, 그치만 다트가 안 잡힌 색수트의 색자켓의 형태는 아니고요. 앞판에 다트가 잡혀있고 좀 낙낙하고, 고지 라인도 좀 낮고, 라펠도 이제 노치드 라펠 비슷하게 쭉 아래로 쳐져 있는, 어깨도 크고 가슴동도 크고, 그래서 전형적인 아저씨 옷이에요. 저한테도 보면 어깨가 좀 이만큼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맞게 입으면 라지가 맞고, 낙낙하게 입으면 엑스라지가 맞는데, 저는 그냥 엑스라지 입으려고요. 이게 원단이 문트위드인데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45만 5천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 가격에 구했으면은 한 3배 정도 됩니다. 원단 가격이. 가끔씩 그렇게 원단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 잡은 거죠, 제가. 적당한 애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 원단 값을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4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테일러샵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좀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특가로 나왔다? 그거는 원단을 잘 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가격에 못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로로피아나라든지 진짜 고급 원단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진짜 믿을만한 샵 아니면은 좀 비추해요. 그런 거는 이제 특가로 나왔다는 건 어쨌든 이게 좀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트위드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그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꼬매는 공장에서 꼬매도 되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데서 꼬매도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로로피아나 같은 아주 고급지는 실력 차이가 엄청 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광택감도 많이 달라져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싼 공장에서 꼬맨 거 아닙니다. 아주 비싼 공장에서 꼬맸어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신사동에 다 왔고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을까? 오프라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아워죠. 비즈니스 아워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지금 일방통행인데 차가 막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